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수젠텍 전자공시 사업 설명했고 홈페이지도 받고 재무에 관한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무 요거는 한 50쪽 정도 되는데 요거 한 방에 갈지 뭐 나눠서 갈지 일단 가보자고. 자, 연결 재무 정보 연결 종처럼 불리는 회사, 내가 지분을 얼마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그 회계 기준상 연결시킨 회사들 총 합친 거란 말이지. 가만 별도가 있거든. 별도 재무 정보 요걸 보더라도 별도 매출액이 679억, 연결로 해도 매출액이 679억. 그러니까 얘들은 별도나 연결이나 큰 의미 없다. 그래서 연결로 보겠다. 유동자산이란 게 있고 비유동자산이란 게 있고 유동부채란 게 있고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이렇게 자본총계, 부채총계 이런 게 있는데 요거 개념 잡으면은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자,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장기성 적금 이런 것들 비유동자산. 자산이란 말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네 총자산 얼마? 나 7,800만 원 이렇게. 빚도 3천만 원, 내가 가진 본전 자본도 4,800만 원 이러면 자산이나 총 합쳐서 7,800만 원이 내 총 자산. 그럼 네 자본은 얼마야? 그러면 4,800만 원. 100억대 자산과 100억대 자본가 누가 더 부자냐? 100억대 자본가가 더 부자지. 왜? 100억대 자본가는 지금만 100억이라는 소리고 자산은 빚도 합쳐가 100억이라는 소리. 자, 그럼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비유동이 붙으면 장기성 부채. 자, 자본금 안에는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주식수, 자본잉여금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도 하는데 자본이 잉여되는 금액, 그러니까 발행가에서 자본금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 이런 것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익이 쌓여서 그 잉여금 남는 돈, 이익이 쌓여서 남는 돈들. 적자가 나면 요거 마이너스 되는 거지. 결손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은 20년 19년도에 이익잉여금이 880억 마이너스, 440억 마이너스 줄어들었네. 마이너스가 880억에서 40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익을 상쇄시켰단 말이지, 맞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요때 팔아먹기 시작해서 요게 플러스 되기도 했고, 얘들이 자본잉여금이 1000억 자본잉여금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가에서 자본잉여금 자본 액면가를 뺀 금액이 1063억에서 970억으로 줄어들고 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 980억에서 530억으로 줄어들었네, 맞지? 약하면 요 줄어드는 게 요로 넘어갔다. 요로 요 항목에 요게 있는 자본잉여금의 회계 기준이 일로 넘어가니 뒤에 가면 더 나와. 그때 한번 찍고. 그런 식으로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라는 거는 이익이 안 난다는 소리. 요게 다 까먹으면 그 다음에 어딜 까먹어? 자본잉여금을 까먹고, 자본잉여금을 까먹다 보면 자본 총액이 자본금보다 얼마 뭐 이상 뭐 낮아질 때는 50% 자본 잠식 상태 이런 거.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자본이 내 총 자본이 그 뭐에 이렇게 비율보다 낮다. 요거 공식 유예되더라. 자본 잠식률 하는 거 있는데 그거 크게 그런 회사를 못 봐가지고 내가 공부할 새가 없었네. 하여튼간에 이런 자본이 총 자본의 이제 비율이 50% 미만은 50% 자본 잠식 이렇게 되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20년 코로나에서 수젠텍이 진단 키트를 만들면서 그때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었고, 자본 잉여금에 있는 자본이 여기 있는 자본이 여기로 넘어와서 그것을 메꾸기도 했었고, 요렇게. 자, 매출은 총 판금액 영업이익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원가 띄고 판관비를 뺀 금액,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세금 떼고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빼고 금융 수익, 금융 비용 빼고 그러고 세금 뺀 금액. 주당 순이익은 EPS라고 earning price share, 실적에서 프라이스, 가치, 쉐어, 주식수를 나누면은 한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는 요런 거.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면 자산, 아까 전에 자산에서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다. 자, 유동자산이 11기 말 1320억에서 1862억으로 불어났는데 어떤 게 불어났는 거 보니까 항목이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은 별 차이 없고 뭐 10억대가 움직이는데 요는 매출 채권이 100억대에서 430억대로 늘어났다. 매출 채권이란 말은 채권, 권리, 채권할 채 맞나?
받을 권리, 기타 채권, 기타 앞에 뭐 붙어있다는 게 매출에 관한 받을 권리, 기타에 관한 받을 권리 이게 436억이다. 작년엔 105억에서 436억 받을 게 336억이 331억 정도가 증가했잖아, 맞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돈을 정확하게 받느냐? 그게 얼마 만에 매출 채권이 돌아오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맞잖아? 그러면 이게 뭐 받을 돈이면 걱정할 필요 없고 못 받을 돈이면 질질 끌 돈이면은 심각한 거지, 맞지? 일해주고 돈 못 받는 거니까 그럼 그거만 확인하면 되고. 자, 근데 얘들은 99.3% 정도가 받아내고 그게 한 3개월 안에 다 받던가 하여튼 엄청나게 빠른 회전율로 돈을 다 받는. 아무래도 요거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나라에다가 이제 물건을 납품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바로 물건을 사주는 이런 경우라 가지고 나라가 돈 띠물 일은 거의 없으니까 뭐 브라질, 페루, 뭐 유럽, 미국, 대한민국 이런 정부가 띠멀리는 거의 없잖아. 그래서 이게 손쉽게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산 부분에서는 그러고 유동자산 부분에서 기타 자산 부분이 18억에서 53억 증가했고 요거 뭐 한 두 자리 숫자 10단위 한 18억에서 53억이면 35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재고 자산이 83억에서 272억 한 3배, 4배 정도 증가했다. 맞죠? 48, 32, 3배 정도 증가했네. 그럼 재고 자산이 얘들이 재고가 만들어 놨을 때 얼마 만에 상하는 물건인지 맞잖아. 이게 뭐 아이스크림 재고 같은 게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말고 뭐 생케이크 혹은 뭐 과일 같은 경우는 그거 재고를 쌓아놓으면 쌓아둘수록 혹은 뭐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니까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요런 거 수젠텍 같은 경우 진단 키트는 부피가 작고 그리고 뭐 극저온에서 뭐 이렇게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아니라면 그러고 유통기한이 한 6개월 유통기한 혹은 2년 이렇게 간다라면 재고 자산이 굳이 불어나도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 자산은 미리 만들어 둘 필요가 있나? 하기사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끝났다 하더라도 검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재고가 불어났다라는 거는 매출이 주문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놨다고 보는 게 맞겠지, 맞지? 자, 비유동 자산 별 차이없고 매출 채권이 비유동 자산에서 6억치였는데 8억치네. 이거 뭐 단위가 1,000원이야 얼마지? 단위가 원이네. 6억에서 8억 패스. 억 단위밖에 안 불어났으니까 부채에서는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520억에서 710억으로 불어났는데 한 200억 가까이 뭐가 불어난 거 보니까 매입 채무 아까는 채근할 채, 무, 줄무, 무시무자, 채무는 외상값, 기타 외상값, 그 물건 사올 때 외상값, 돈 줄 거 매입 채무 외상값이야. 자, 그러면 외상값이 51억 작년에는 51억이었는데 올해는 140억이다. 외상값이 140억. 와, 큰일 났네. 큰일 났지만 외상값은 이자 안 주잖아. 외상은 이자 안 주잖아. 돈 한 푼 안 들여가지고 140억치 가져왔는데 요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나는 현금 받고 요는 천천히 줘도 돈 없이 일단 시작했으니까 이게 땡큐인 재무로서는 굉장히 땡큐인 부채라는 거지. 그래 외상값이 증가. 자, 그리고 단기 법인세가 77억 나가는 게 149억 2배 증가. 비유동 부채는 28억에서 32억인데 요거는 뭐 거의 한 4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큰 의미 없던 맞지. 장기 차입금 6억에서 뭐 7억 9천, 1억 9천 정도 증가했고 순학증 급여 부채는 뭐 12억에서 1억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무시해야 되는 거지. 자, 여기 보면 자본금 항목에서는 불입 자본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이 984억에서 535억으로 줄어들면서 여기 있는 요 차익만큼 요로 넘어 이익 잉여금으로. 그래서 55억 있는 게 750억으로 증가. 물론 순이익도 있겠지만 요렇게 이제 계산서 부분 가기 전에 한번 좀 넘어가 볼게. 자, 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들이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표가 아니고 이거 보면은 봐봐. 얘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에 현금성 자산이 있고 단기 금융상품이 있고 매출채권에서는 이자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끼고 맞지? 돈 받을 건데 돈 물건 팔고 돈 받아야 될 건데 이거는
뭐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 없을 끼고 기타 자산, 파생 상품 자산, 뭐 재고 자산도 없을 끼고 단기 금융 상품,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기타 금융 자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 뭐 요런 유성 자산, 무형 자산 요런 데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수익을 말하는 거다. 자, 상가 구원가 측정 금융 자산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외환 차익으로 17억, 외환산으로 2억 9천. 그래서 한 24억이 들어왔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한 1,2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4천만 원 정도 들어왔고 부채로는 9,800만 원 이렇게 나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자 비용 9억, 뭐 외환 차손 1억 5천 총 해서 6억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고 단기 금융 상품의 정기 예적금 단기 금융 상품 409억 정도가 정기 예적금이 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아까 말했다시피 매출 채권 유동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정기 말에 81억에서 429억 불어났지만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 2,800만 원 설정돼 있어. 자 봐봐. 2,854만 원 나누기 429억 5,838만 원은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왜 이래 됐지? 2 나누기 429억 5천만 원. 5천만 원은 이거 곱하기 이거 내가 잘못했나? 이거 2억에 2천만 원에 420 이거 계산하기 힘드네. 429억의 1%는 4억이잖아. 그러면 4천만 원이면 0.1%, 0.1%의 반이니까 0.05 그렇게 계산해야 되나? 이거 계산이 산수가 안 되네.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 채권이 발생했을 때 빵꾸가 날 거를 대비해서 충당해 놓는 금액인데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매출 채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 받을 돈을 확실하게 받는다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받는다 사람 되잖아. 429억 중에 2,800만 원이면 거의 다 받는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언제 받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거의 다 받는 거고 3개월 이내에 받는 게 총 429억 중에 426억을 받는다. 99.3%를 3개월 안에 회수된다. 그러니까 얘들은 매출 채권 이거로 현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보면 유동 자산에서는 1년을 바꿀 수 있는 건 수익 증권으로 3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비유동 전환사채로는 한 5억, 총 35억 정도 가지고 있다. 재고 자산은 제품 34억, 원재료 100억, 부재료 50억, 제공품 86억, 그래서 272억이다.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지만 얘들이 뭐 물건 팔아서 썩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주문 들어왔는데 미리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고 코로나 진단 키트가 내가 생각해도 1, 2년, 3년, 4년은 계속 써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또 뭐 있노? 변동 내역,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기계장치 3억 4천치 샀고 비품 1억 9천치 건설 중인 거 8억 7천 해서 요번에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 5억치에서 19억 정도를 썼다. 눈에 보이는데 매입 채무 기타 채무의 내용 외상값 81억 미지급금 아직 돈 못 준 거 56억 그래서 합쳐가 140억이다. 이런 거 단기 차입금 23억 정도 있는데 하나은행에 이자율 1.35%야 6개월짜리 만기 기업 운전자본 23억이면 뭐 낫지. 장기 차입금은 22억인데 유동성 대체 14억 빼면 한 7억 9천 되는데 한 22억 정도 있다. 6억 8천짜리 1억 2천짜리 시설 자금 대출 1억 14억짜리 25년에 갚고 하나는 23년에 갚고 26년에 갚는다. 요렇게. 자, 21년 2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CB 컨버터블 전환 이게 오픈카에서 뭐 이렇게 그냥 세단으로 전환 컨버터블이라고 하잖아. 컨버터블 CB라 그래. CB 영어로 CB 컨버터블 본드. 내가 이건 스펠링 못 적겠고 컨버터블 본드. 자, 발행가에 200억을 발행해서 전환권 조정에 59억 나가고 합계 140억이 있다. 요걸 고려해서 해야 되나? 그래서 22년 7월 16일 전환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서 유동성을 대체했다. 요게 전환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CB를 발행하면 요게 보통 CB를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지금 수젠텍 주식이 15,000원이다. 그러면 CB를 발행할 때 15,000원보다는 한 20% 혹은 30% DC 되는 금액에서 발행해 줄 거잖아. 맞지? 그러면 30% 20% DC 하지만 3,000원 깎아주면 12,000원.
12,000원에 이렇게 쇼부를 보는 거야. 은행하고 아니면 증권사하고 야 우리 12,000원에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200억 땡기도 이런 거지. 자 그러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12고래 그거 저랑 그것도 주는데 뭐고 이자도 좀 줘야 되고 몇 년 뒤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조건 걸 수 있는 것들. 이자 그 대신에 해마다 얼마간의 요 주식 가지고 있는 만큼 이자도 내가 받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권한을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것들이 CB. CB보다 좀 더 나쁜 게 BW 신주인수공부사채. CB의 권리에 플러스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도 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제일 좋지. EB가 그나마 나아. EB는 익스체인지 본드라고 익스체인지 기존에 있는 주식을 바꿔주는 기존에 있는 주식 회사가 주식을 사놓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주식을 이거는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고 그 기존에 있는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EB가 아살이 낫지. 기존에 있는 거를 줘버리니까.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EB가 낫고 그 다음 나은 게 CB고 그 다음 나은 게 나은 것도 아니지. BW가 제일 안 좋지. CB와 BW는 안 좋다.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대체했다 이런 말 있고 요거 인수자는 안다크루 전문투자 신탁 200억짜리를 땡겼다. 한 주에 16,000원에 살 수 있는 120만 주 지금 15,000원인데 어떡하지. 21년 김영식 전환 우선주를 요 또 이제 아까는 CB고 전환 사채고 전환 우선주는 뭐야.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의 역할을 주는 맨 컨버터블 전환시켜주는 우선주를 발행했다. 우선주의 역할까지 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혜택인 거지. 150억짜리 그러니까 200억짜리 150억 합쳐가 얼마? 350억. 총 350억 중에 얘들이 150억은 시설 자금 쓰는데 썼고 200억은 그냥 단기 채권에 그거 돈을 굴리고 있더라. 자 이렇게 24년에 갚는다. 100만 주 주당 14,000원에 이런 거는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다. 이렇게 자본 항목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500원 액면가 발행한 주식수는 1,500만 주니까 곱하니까 77억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이니까 519억. 정기말 968억에서 왜 519억이냐 됐냐면은 딱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켰다. 이익잉여금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상 옮겼다. 455억을 왜 옮기겠노?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면은 이익잉여금이 그거 여유로운 것처럼 보여서 왠지 좀 부실화되지 않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뭐 이익잉여금 상에서 회계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도 좀 컸겠지. 그러면서 굴렸겠지 맞지? 자 주식 기준 보상은 스톡 옵션이라는 소리고 또 이익잉여금의 결손금 정기 말에서 마이너스 55억에서 750원 늘어나는 건 뭐다? 아까 전에 요게 이입시킨 거 자본 잉여금에서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을 455억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55억에서 349억이 되고 단기 순이익 349억 합쳐서 750억이 되었다. 자 이제 원가 판관비 들어가니까 요거는 또 이제 앞 시간으로 들어가면은 자 그거 요 보면은 매출 원가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볼 때 여기에서는 1분기 1, 2, 3개월 아니야 3개월. 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원가를 띄고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와. 거기서 판매비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빼고 그럼 뭐가 나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럼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는 뭐다? 원가 띄어야 되고 판관비 띈다. 뭐에서? 매출액에서. 그럼 영업이익이 잘 올라가면 뭐다? 원가가 낮아지든지 판관비가 낮아지든지 매출이 높아지든지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맞지? 판관비는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올랐다. 그럼 뭐다? 판관비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올랐다. 매출이 올랐든지 원가도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 맞겠지?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매출은 그 자리다. 그럼 뭐다? 원가가 올랐든지 판관비가 올랐든지 둘 중에 하나. 원가는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매출액도 그대로. 그럼 뭐다? 판관비가 떨어졌다. 쇠막 그렇게 머리 굴리면 되지. 자,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 금융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뭐야? 은행 이자 낼 거, 받을 거 이런 것들. 기타 수익은 내가 돈을 굴리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들, 외환을 굴리면서 발생되는 것들, 건물을 사서 세를 냈더만 발생되는 수익들, 건물이 부서졌든지 이러면 또 비용 나갈 수 있잖아. 그런 비용들. 그리고 세금을 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다? 처음부터 이제 보면 요거를 이제 다시 아까 전에 봤던 그대로 들어가 보면은 자, 원가, 생기는 수익, 상품 매출 총 합쳐서 679억이 이번엔 분기에 생겼어. 자, 그럼 원가 뭐다? 상품 원가는 2,600만원. 제품 매출 원가는 191억. 그러니까 상품 매출 1,6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상품과 제품 차이는 상품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걸 바로 가져와서 상품화 시키는 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뭐라 해야 되나 상품이라고 하면 내가 내가 방역업을 하는데 내한테서 내가 물건을 샀다가 그걸 바로 이제 고객한테 되파는 거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품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걸 제품이라고 그러고 자 그럼 제품 원가가 191억 판매비 관리비를 보니까 임직원 급여가 전분기에 6억 6천이 된 게 10억 임직원 급여가 올라갔다는 건 뭐다 사람을 더 썼든지 임금을 올려줬든지 근데 이게 한 몇 프로 올라가는 거야 한 30% 넘게 올라갔죠 맞지 6, 4, 24, 6, 5, 30 거의 반 가까이 올라갔다 반 50% 가까이 자 그럼 뭐다 이거는 거 인원을 더 썼든지 뭔가 더 썼든지 하여튼간 하네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 증가 세금 증가 그리고 감가상각비 1억에서 2억 증가, 연구비 6억 9천에서 11억 증가, 운반비 6,900만원에서 7억 7천으로 증가, 포장비 100만원에서 5,100만원 증가, 소모품비 2,900만원에서 6,700만원 증가, 직업 수수료라는 거 수수료 이렇게 물건 많이 팔고 하면 수수료 내는 거 여러 가지 수수료 내는 게 1억 2천에서 3억 5천 3배 증가. 자 그리고 관리 용역비 660만원에서 1,900만원 증가, 주식 보상 비용 스톡옵션이지 1,100만원에서 2,800만원. 그래서 19억 나가던 판관비가 40억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판관비가 2배 뛰었다는 건 엄청나잖아 맞지? 판관비가 2배 뛰었다라는 거는 엄청나지만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지. 3배, 4배 뛰었다라 맞지? 자,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원가 플러스 판관비라는 소리야. 자, 제품의 제공품 반변동이라는 건 제품과 기존에 있는 것을 썼다. 그래서 돈을 안 나가도 된다. 안 썼다. 기존에 있는 거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그리고 원재료 등 사는데 200억 정도 쓰고 작년에 16억 썼는데 이번에 200억 썼다. 종업원 급여 작년에는 22억 썼는데 이번에 48억. 그래 다 합치니까 작년에 원재료와 판관비가 5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원재료와 판관비가 232억 들어갔다. 그럼 매출만 매출 만약에 뭐 300억이다. 그러면 232억 빼면은 뭐다? 이게 단기 순이익이잖아.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이게 바로 영업이익 나오는 그건 뭐다? 매출에서 원가 플러스 판관비. 이게 원가 플러스 판관비야. 비용의 성격표 분류. 자, 금융수익.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기 순이익을 봐야 되니까 금융수익 외환 차익 18억, 이자로서 3억 9천, 외화 환산과 외환 차익은 외환으로 내가 그거 외환 원 달러 뭐 혹은 유로화 혹은 엔화 뭐 위안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썼어 돈을. 그러면 내가 그 달러 외환을 살 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물건을 샀을 때의 차익이 발생되잖아. 그게 외환 차익이고 외화 환산 이익은 아직 쓰진 않았어. 하지만 내가 샀을 때 금액이 있을 거고 지금 차익 금액이 있을 거잖아. 그날 시세, 지금 시세. 요게 차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게 손해 볼 수 있고 플러스 될 수 있고. 그게 2억 9천. 써서 18억. 그래서 총 25억의 금융 수익이 발생했고. 근데 얘들은 금융 비용은 보통 이자 비용인데 부채율이 높을수록 이자 비용이 굉장히 커지겠지.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것도 커지겠지. 근데 얘들은 부채가 뭐 50%인가 20몇 프로라 가지고 뭐 이자 비용이 극히 작아. 그래서 그 금융 비용은 18억.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적다. 그리고 기타 수익은 너무 작아서 패스. 자, 현금 흐름표는 다시 이제 현금 흐름표 다시 들어가면 다시 자.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흘러가는 표에 대한 기준은 회사 기준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회사 기준으로서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줄 돈이니까 안 주는 거잖아, 맞지? 플러스. 준 돈 줬으니까 마이너스. 줄 걸 플러스. 받을 걸 마이너스. 왜 안 받았으니까. 받았다 플러스. 받아야 된다 마이너스. 뭐 말인지 알겠지?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은 돈 버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어디 갔노? 재무활동. 영업활동은 돈을 버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흐름을 정리한 거고, 투자활동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돈을 쓴 모든 것들을 정리한 거고, 그럼 재무는 자본금이 변동되든지 아니면 은행에 차입금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정리한 거. 자,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으로부터 쫙 들어가는데 영업활동 현금 창출된 현금 흐름 46억, 이자 수치, 이자 지급할 거 이렇게 해서 총 요걸 다 더하니까 플러스 11억이라 그러네. 자, 다시 들어가면 자, 요 보면은
현금 흐름표 연기 단기 순이익 넣어야 되고 왜 다 뛸 거 다 뛸으니까 그거 넣고 그리고 손익 조정 항목 요런 거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거는 차가 수명이 다 되면서 타이어 갈 거, 무슨 그 부품 갈 거를 대비해서 세이브 해두는 돈. 근데 이게 상각비라는 게 세이브를 해놓은 돈이지 지금 나간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가 된 거지. 근데 환입됐다라는 거는 썼다는 소리겠지. 썼다는 소리야. 퇴직금 지금 퇴직 안 했지만 퇴직하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잖아. 어째? 자, 주식 보상 비용 스톡옵션 거 준비해놓고 이자 비용 준비해놓고 외환 손실 난 거 준비해놓고 이런 거 다 했더니 법인세 낼 거 다 했더니 105억이다. 손익 조정 항목 쪽에는 요걸 다 더하니까 119억이 됐다. 플러스가 됐네. 일단 나가지 않고 내 수중에 있는 거 영업활동으로서 있고. 그렇죠. 그럼 금융상품 평가이 이런 것들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익 마이너스 2,700만 원이라는 거는 받을 돈인데 아직 못 들어왔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받을 돈인데 못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자산 부채의 변동 이런 것들 다 요거는 요까지 다 되는 게 119억. 자, 자산 부채의 변동은 자산 받을 거 그거 받을 거란 자본과 자산 이런 게 자산이라 그랬지. 자산 부채.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인데 감소 348억 갈로잖아. 매출 채권이 증가했단 말이야. 매출 채권이 증가했는데 왜 마이너스야? 매출 채권이라는 건 받을 돈이 증가했으니까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근데 매출 채권이 요게 마이너스로 해도 걱정 없는 게 얘들은 석 달 안에 99.3%가 돌아오고 대손 충당률이 0.00 몇 프로이기 때문에 이거 이꼴을 현금이라고 보면 되지. 자, 재고자산의 증가, 재고자산이 증가됐다. 그러면 재고자산 증가된 만큼 물건을 못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매입 채무의 증가, 요거는 플러스니까 증가잖아. 그러니까 외상값을 안 줬으니까 플러스. 미지급금 안 줬으니까 플러스. 이걸 다 더해보니만 46억의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발생되었다. 그것과 별개지만 현금 유입과 유출이 없는 회계상에서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보면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전에 자본 잉여금 요게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요런 항목이 있다. 요게 있는 거를 회계상으로 옮기는 것뿐이다. 자, 다시 들어가면 현금 흐름표 어딨노? 자, 영업활동 현금 받지? 그럼 투자활동 현금으로. 그럼 얘들이 마이너스 68억이야. 투자활동이란 거는 미래를 위해서 회사가 돈을 쓰는 행위, 땅을 산다든지,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금융상품을 산다든지, 돈을 굴린다든지, 모든 것들. 근데 마이너스 68억이라는 거는 썼다는 소리야. 어디에 썼는지 보니까, 단기 금융상품 증가. 40억 돈놀이 하는데 썼다. 자, 기계장치, 이건 괜찮네, 맞지? 3억치, 비품 1억 9천치, 연구용기 2,700만원치, 건설 중인 거, 7억 3천끼까지 괜찮아, 맞지? 유무용 자산 취득 관련 선급금 증가, 미리 준 돈이니까, 유무용 자산이니까 37억, 이것도 괜찮아, 맞지? 임차 보증금 증가, 이것도 괜찮아, 맞지? 근데 요거 돈놀이 40억, 요런 게 있다, 요런 것들도 있다. 그럼 요런 것들이 신경 쓰이면, 요게 지금 40억이지만 400만원, 4천만원, 이래 되면, 4천억 이래 되면 요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지. 근데 이건 덩어리가 작으니까 크게 문제는 있나 싶다.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자본금이 변하든지, 그리고 차입금이 변하든지 한다 그랬잖아. 근데 요게 플러스네. 플러스라는 거는 내수중에 있다는 소리잖아. 보통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되는 게 좋지. 왜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자본이 변하든지, 은행에 갚아야 될, 빌린 돈을 쓰면은, 요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게 마이너스 되는 게 좋은데, 얘들이 플러스 되는 거 보니까, 왜 플러스 된 거야? 차입금 15억 땡겼네? 19억 중에 15억? 그럼 뭘 갚았니? 유동성 장기 부채 1억 6천 갚고, 리스 부채 임대보증금 장기 미지급금, 요거 자재고려하게 갚았고, 그러니까 얘들이 급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지. 지금 부채로서는 굳이 갚을 필요 있냐 싶어서, 재무활동은 안 갚았는데, 그러니까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플러스인 상태. 얘들 부채율이 얼마더라? 부채율 54% 정도니까 굳이 급하게 안 갚는 거네. 부채율. 자, 요렇게 했고, 다시 이제 넘어가면은, 자, 요까지 봤고, 자, 지역별 매출 정보를 보면은, 유럽 매출 전분기에 52억인데, 요번에 29억. 유럽 매출이 감소했지. 유럽 감소했네. 내가 어디 칠해놨지. 유럽 감소했고,
자, 남미 매출 8억이던 게 34억으로 증가, 아시아 매출 16억이던 게 141억으로 증가, 국내 매출 5억이던 게 전분기에는 5억, 작년에 5억이었는데 요번에 466억. 그러니까 나라에서 요거 466억치 수젠테 걸 아도 찍은 거 뭐예요, 맞지? 기타 북미 26억이던 게 8억 2천. 요건 감소했네. 이걸 왜 내가 칠해놨지? 요건 감소했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럽, 북미 빼고는 남미, 아시아, 국내는 증가. 이렇게 합계 전분기 110억 올릴 때 요번 1분기는 679억, 작년 700 몇억 올릴 때 벌써 1분기에 679억 요렇게 됐다. 또 뭐 있노? 자, 그래. 요거 달러 10% 상승할 때 46억 정도가 혜택 본다. 금리가 아니라 원 달러가 10% 상승되면 지금 1,300원이잖아. 그럼 1,430원 되면 안전자리에서 46억 상승보다 10% 하락되면 안전자리에서 46억 손해 본다. 이렇게. 자, 부채 비율은 8.81%인데 요건 8.81% 요래되는 거는 나는 순부채를 계산한 거고 얘들은 현금성 자산 623억을 빼서 순부채를 계산해서 8.8%지 그냥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은 한 54% 정도 나와. 자, 또 넘어가고 기타 부채 선수금 필요 없고 증가 계약 부채는 수익으로 인식되었다. 계약 부채는 계약을 받을 돈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계약 부채 감소. 이건 내가 왜 칠해놨지? 계약 부채 미리 잡은 금액. 선수 패스. 내가 왜 해놨지? 자, 얘들 주요 배당 지표 나오는데 순이익이 10기 20년도 21년 22년 20년도까지 적자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되다가 21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다, 맞지? 그래서 배당은 5년간 없었다. 배당 줄 열이 있노. 얘들 증자 감자 현황 보면 역시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11년부터 지금 유상증자 쫙 하다가 무상증자 분할하다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게 그거 일반 공모 19년에 코스닥에 상장해서 150만 주 더 추가시킨 거고 그 전까지는 그러고는 상장 후에 전환권 행사, 신주구 인수분해 행사, 요게 BW, 전환권은 CD, CB 쭉쭉쭉쭉 하다가 20년에 유상증자 또 일반 공모 또 3만 주, 요거는 의미 없는 거고, 그러고 3자 배정 우선주 70만 주 이런 식으로 계속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계속 주식수를 불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억짜리 하나, 150억짜리 하나 해서 총 350억, 200억짜리 하나, 150억짜리 냈나? 없네. 한번 보자. 자, 코스닥 상장할 때 180억을 땡겨서 시설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비로 180억 다 썼다. 전환사채 100억짜리, 200억짜리, 150억짜리 뭐 이렇게 21년 7월 16일 두 개 있잖아. 전환사채고 유상증자 요거 총 350억 중에 시설투자 150억 썼고 나머지 200억은 안 썼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3자 배정은 딱 정해서 3자 C 네가 우리 주식을 사라 하면서 350억 규모의 자본 총 중에 조달 자금은 시설 자금 등에 사용 중이고 150억은 나머지 200억은 단기 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땡겨놔놓고 아직 안 쓰고 있다. 21년 지금 1년 지났잖아, 어째? 1년 지났는데 아직 안 쓰고 있다. 이 말이지. 짱나지? 왜 땡겼노? 맞지? 그럴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굴리는 거는 22년 9월까지 실투자 기간 12달을 200억을 굴리고 있다. 단기 채권으로. 돈 쓰려고 땡겨가지고. 맞지? 자, 대손 충당금 아까 말했다시피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은 얘들이 0.1%, 0.6%. 19년부터 20년부터 이게 코로나 매출이기 때문에 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부 아까 말했다시피 정부가 사는 물건이라 가지고 띄물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있고 얘들 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현금이라 보면 되지. 자, 아까 손실률은 99.4%가 3개월 안에 다 받고 재고 자산은 전체 매출의 14%, 3.8% 정도 해당된다. 3.8회라는 거는 360을 나누기 365 나누기 3.8 하면은 96일에 한 번씩 재고가 회전된다. 자, 대주주 손미진 본인 170만 주 11% 지분. 얘들이 지분이 좀 약해. 17%밖에 안 돼. 경영권 방어 되겠나? 17%로 맞지?
그래서 개미들은 1,300만 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82%. 최고가는 22년 2월에 22,800원, 최저가는 22년 1월에 11,900원. 지금 15,000원이잖아. 와, 들쭉날쭉한다 맞지? 들쭉날쭉. 코로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들쭉날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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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미진 대표 65년생 10년 7개월 근무. 그 LG화학 책임연구원도 했고, 유승범 67년생 LG화학 선임연구원, 알테오젠 이사도 했고, 수젠텍 CTO 10년 7개월 최대주주, 지배회사 임원, 그리고 뭐 이렇게 10년 1개월 카이스트 박사후 연구원 김은경 상무 연구소장이네. 75년생 수젠텍 연구소장, 7년 1개월짜리 수젠텍 생산 기술 담당 임진현 71년생 막 이렇게 사회이사 64년생 10년 근무 의과대 교수 충대 뭐 이렇게 있다. 또 뭐 직원 지금 129명인데 3년 1개월 정도가 평균 근속 연수고 1,200만 원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봉. 자, 임원의 보수 등은 기절에 생략한다. 유형별 그러면 이건 뭐야? 등기사 2명 평균 4,700만 원인데 4를 곱하면 4, 4, 16 4, 7, 28 4, 4, 16 28 1억 8천 정도 되나? 그 정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자, 요거는 이게 스톡 옵션을 발행한 거. 행사 가격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6만 주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준다라는 거는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8,800원에 7,000주 살 수 있다. 22,000원에 200원 너는 2만 주를 살 수 있다. 그 대신에 만약에 뭐 몇 년간 근무해야지 이런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근무하는 걸 채웠어. 그러면 회사 나갈 때 그러고 팔 수 있을 때는 몇 년 지나야 팔 수 있고 만약에 그 회사를 못 치우고 나갈 때는 회사에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어. 회사가 그 이렇게 준 주식이 밖으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런 기준들이 있어. 자, 계열회사는 수젠텍 하나. 자, 타법인 출자 금액은 이게 원이야. 그러면 300원이란 말이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3억 같은데 맞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패스. 너무 작으니까. 특례 상장기업 관리 종목 지정 유예 현황. 특례 상장기업 뭐 이렇게 최근 매출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거 4-3년도 영업 손실이 발생 안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종속에서는 모더리 C 그 휴대폰으로서 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4억 2천 정도가 자산이 가지고 있는 모더리 C 이런 것들이 있다. 계열회사 모더리 C 요거 100만 원인가 3억 맞네 했지. 아까 원이 아니고 3억 정도가 모더리 C 1억 7천의 모더리 C를 흡수했는데 샀는데 그 지분율 90%를 샀는데 지금 3억 7천 1억이 됐다. 3.1억이 됐다. 이 모더리 C가 까먹는 돈은 1,900만 원 적자다. 요번에 이렇게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자 다시 한번 짚으면은 매출 679억인 회사 그 연구원이 한 42명 자 이런 회사 바이오 사업 678억 자 매출 채권이 3개월 만에 해소되고 99.3% 남미 매출 상승 아시아 매출 상승 국내 매출 상승 그리고 달러가 10% 되면은 얘들은 46억이 하락된다. 상승된다. 5년간 배당은 없다. 시설 자금은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은 0.1%다. 그리고 부채율은 54%, 유보율은 1600%다. 그 원가는 28% 정도 들어가고 판관비는 5.8%. 나머지는 뭐다? 다 영업이익인 거지. 자, 당기 순이익은 51%, EPS는 2,200원. 자, 퍼는 2,200원. 퍼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얘들의 뭐렇게 되지? 코로나 매출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나온다고 안 보고 2,254원이 1년 매출이다 생각하고 계산했거든. 그런데도 6,800원 났어. 지금 주가가 15,000원이거든. 15,000원에 나누기 2,200 해도 6.8이야. 굉장히 낮은 거지. PEG는 이건 계산 못 하겠고. PSR은 매출 시총 나누기 매출인데 이 매출을 1분기 매출로만 계산했거든. 시총 얼마야? 2,500억인데 2,500원 나누기 679를 하니까 3.6이야. 바이오는 한 8 준다며. 엄청 낮은 거지. GPA는 매출 총 이익에서 나누기 자산을 한 수치인데 이걸 1년치라고 보고 했거든. 487억. 그런데도 23%야. 와.
1분기 매출이 다라고 계산했어도 여기는 지금 굉장히 싸긴 싸다. 근데 이게 뭐 수젠텍이 그것 때문에 올라가나 맞지? 수젠텍 매출은 그리고 또 매출 채권 지금 얼마였지? 매출 채권 잡혀 있는 게 한 몇백억, 한 300억, 200억 넘게 잡혀 있잖아. 그게 석 달 안에 또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물론 매출은 더 올라가지만 1분기 매출로만 잡아도 얘들은 멀티플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또 짚으면 PSR은 3.6, GPN은 23, 그리고 직원 평균 금융 근무 3년 1개월 정도 이렇게 된다. 재고 자산은 14% 이렇게 됐다. 요거 네이버 금융, 전자공시 네이버 금융하고 마무리는 2부로